안녕하십니까, 차마카세 민경빈입니다. 오늘 올려드릴 차 로터스의 엘레트라 S입니다. 브랜드 측에서 이 차를 소개하는 자료의 맨 첫 줄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가족 중심의 순수 하이퍼 전기 SUV를 원하는 차세대 로터스 고객을 겨냥. 저는 이 표현에서 가족 중심이라는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어쩌면 이 차는 로터스라는 브랜드에서 카이엔의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는 그런 차입니다. 차 길이는 5m가 넘고요, 너비도 2m를 넘깁니다. 같은 준대형급 SUV인 산타페보다 거의 30cm 길고 10cm 넓습니다.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로터스 차량보다는 비교적 점잖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면에서 스포티하죠. 방향지 시등과 주행 보조등이 날카롭게 뻗어 있고 헤드램프는 안쪽으로 숨어 있습니다. 또 차량의 기능을 보조하는 라이다, 이쪽 부분에서 라이다가 나오고 저 위에서도 라이다가 나옵니다. 이 헤드램프라든지 이 라이다가 숨어 있어서 이 차량이 굉장히 매끈하게 빠지는 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불필요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 차량의 손잡이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대부분의 차량 손잡이가 전기차, 특히 전기차의 경우에는 숨어있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군더더기 없이 쭉 매끈한 바디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없는 부분들은 숨겨놨다. 로터스는 공기역학을 고려한 디자인으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엘레트라에도 차량이 부딪히는 공기가 지나가는 길을 여러 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차량의 보닛 위에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어서 앞쪽으로 들어오는 공기가 이 구멍을 통해서 차량의 주행에 방해를 하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공기가 통과하는 구멍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단순히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이 차가 하이퍼 SUV, 고성능 SUV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 면에서, 그리고 로터스가 가장 잘하는 점을 여전히 유지한 겁니다. 이 범퍼 아랫부분에 있는 이곳도 주행 상황에 따라 문을 열어서 공기가 더 잘 지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속도를 세게 낼 때는 공기가 잘 통과하도록 해줘야 공기 저항을 덜 받고 차량이 원하는 속도만큼 나갈 수 있을 테니까요. 전 일자로 쭉 뻗은 테일램프가 항상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방향지시등 한번 켜볼게요. 잠시만요. 이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방향지시등이 켜지거든요. 물론 제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심미적인 요소로 굉장히 훌륭하게 역할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가족 중심의 차량이라는 소개를 한번 했었는데요. 가족 중심의 차라고 하면 당연히 트렁크 용량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트렁크 용량이 688리터, 5인승 기준으로 했을 때 688리터입니다. 산타페보다 40리터 정도 작은데 46리터의 전면 트렁크가 있어서 합치면 또 이 차가 산타페보다 조금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차량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트렁크 안쪽에 이 아래로 내리는 거, 위로 올리는 버튼이 있는데, 무거운 짐을 실을 때 사실 이게 물론 차고가 조금 낮은 차량이긴 합니다. 스포티한 차량이기 때문에 차고가 낮기는 해요. 그럼에도 물건을 들고 옮길 때 무리가 생길 수 있는데,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주머니 끝 정도로 보면 되겠네요. 주머니 끝 정도의 차량 트렁크 입구가 위치해 있는데, 한번 내려 볼게요. 제 손 위치입니다. 꽤 많이 내려가죠? 어느 정도 내려가냐? 그래도 주먹 하나 보다 조금 더 내려가는 것 같은데, 한 이 정도 되면 한 10cm, 15cm 정도는 내려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부분도 작은 디테일이지만 무거운 짐을 들 때는 이 정도도 충분히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피렐리와 협업해서 만든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 딱 보기에도 큰데요. 22인치 적용이 돼 있고요. 또 이 타이어는 또 휠에 좀 옵션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여기도 카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옵션이 700만 원 조금 넘는다고 들었는데, 온갖 곳에서 고급감을 주는 요소들을 정말 많이 적용하지 않았나. 그리고 피렐리라는 타이어 자체가 애초에 고성능 차량들을 위한 타이어를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훌륭한 성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실내로 잠깐 들어왔는데, 실내는 우선 한눈에 보면 알 수 있듯이 고급감을 굉장히 극대화했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
가격이 눈에 당연히 띄겠죠. 물론 색깔별로 옵션 가격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색깔별로 옵션 가격이 달라지는 이유는 딸려오는 소재가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이 초록색은 가장 고급스러운, 가장 상위 색깔 옵션입니다. 왜냐? 카본이 따라옵니다. 옆에 보시면 카본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거거든요. 이 부분이요. 저 부분에도 카본이 들어가고, 이 옆쪽에도 카본, 그리고 밑에는 스피커고요. 카본은 이 정도 들어간다고 뭐 무게가 드라마틱하게 가벼워지는 건 아니고, 단순히 그냥 고급감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소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파 가죽, 카본, 그리고 위쪽 봐주시면 아이오닉 5N 때 알칸타라 소재가 들어갔습니다 라고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고요. 이 소재는 굉장히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또 고급스러운 소재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요소요소에 모든 게 그냥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고급스러운 소재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버튼들, 패들 시프트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음량, 이런 조작하는 버튼들이 다 플라스틱이 아니라 금속 소재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고급스러워질 수밖에 없겠죠. 센터 패널은 사실 차가 전기차라는 걸 가장 확연히 드러내주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센터 패널엔 물리 버튼이 거의 없고요. 뭐 물리 버튼이라고 있는 건 이거 뭐 기어 변속하는 기어 변속과 에어컨 공조 시스템은 간단하게,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막 많은 부분이 물리 버튼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뭐 오토 누르면 이 에어컨 보면은 저희가 에어컨을 보통 이렇게 오른쪽 왼쪽으로 덮는 미닫이 문이 있거나 어느 방향으로 하는지에 따라서 공기가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되게 여러 면에서 참 고급스러워요. 왜냐면 어떻게 조정을 할 수 있냐면 이 바람이 나오는 곳들을 누르고 옮기면 바람의 방향이 바뀝니다. 이쪽으로 하면 그쪽으로 가죠. 그리고 2번 터치하면 꺼집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조작할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위쪽으로 봤을 때 이 부분 누르면요, 이게 지금은 오토 모드로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썬루프가 열리지는 않지만 투명도를 조절해서 햇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단계에 따라서 투명도를 조절해서 빛이 얼마나 들어오느냐를 조절할 수 있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약간 돌리면 리어 스포일러가 나옵니다. 지금은 P0, P2로 올려볼게요. 그게 잘 보일 겁니다. 네, 여기에 설명 나와 있듯이 30km 미만일 때는 수동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 속도가 30km 이상으로 가면은 자연히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리어 스포일러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뭐 이걸 제가 조작할 일은 특별히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또 재밌는 게 이 스피커입니다. 옆에 보면 캐프라고 나와 있는데 로터스가 영국 브랜드잖아요. 캐프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스피커 회사고 굉장히 훌륭한 음질을 제공하는, 스티어링 휠은 약간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 주행할 때 굉장히 편안하게, 뭐 핸들을 어디를 잡든지 굉장히 편안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각형의 스티어링 휠이 되게 스포티한 느낌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과 왼쪽은 플러스 마이너스 보통은 패들 시프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같은 자리에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과 이쪽은 회생 제동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뒷좌석에 앉아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운전하는 좌석보다 시트가 뒤로 조금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은 주먹으로 많이 계산을 하니까 주먹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한 2개 반 정도 주먹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저는 뭐 178cm 정도 됩니다. 178cm 정도가 앉았을 때 충분히 넓은 공간감 확보할 수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5인승 모델이고 뭐 가운데에 한 사람이 앉고, 이 공간감 자체가 아까 너비 2m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안에 공간감을 굉장히 잘 뽑아놔서 가운데 성인 남성이 충분히 앉아도 불편함 없이 3명이 앉을 수 있을 만한 너비입니다. 그리고 이런 앞쪽도 사실 이 뒤쪽까지 신경 쓰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고급감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패밀리카로서 역할을 하려면 뒷좌석에 얼마나 사람이 편하게 앉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정말 훌륭하게 어디든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주행감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우선 이 차량의 기본적인 제원부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CATL사의 80V 112kWc NCM 배터리가 탑재됐고요. WLTP 기준으로 했을 때 주행거리는 600km가 나옵니다. 환경부 기준으로 했을 때는 463km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충전할 때 350kW DC 콤보 사용하면 80%까지 20분 만에 충전할 수 있고요. 이 차량이 풀타임 사륜구동 모델이기 때문에 사륜구동 기준으로 했을 때는 EV9보다 조금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의 최고 출력은 무려 611마력이고요. 토크는 72kgm 수준입니다. 마력 이야기만 따졌을 때 이 차량 0-100 4.5초입니다. 이 차량은 총 5가지의 주행 모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패드 시프트를 사용하면 손쉽게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고요. 패드 시프트 이용해서 레인지 모드로 변경을 하면 458km, 약 10km 정도 주행거리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한 칸 더 내리면요, 오프로드 모드가 되는데, 오프로드를 탈 일이야 물론 많지 않겠지만 오프로드 모드가 되면 차체가 약간 들리고, 그래서 조금 더 오프로드를 주행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게 모드가 변경됩니다. 다시 레인지 모드, 그리고 위로 한 칸 올리면 스포츠 모드로 전환이 되는데, 스포츠 모드로 두면은 당연히 주행거리는 440km 수준으로 떨어졌고요. 시트의 몸통 부분을 조금 더 잡아줄 수 있도록 시트가 조금 조정이 되고, 당연히 출력도 좋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른쪽의 경우에는 주행 모드를 변경하는 거고, 왼쪽은 이제 회생제동 수준을 조절하는 버튼이 또 달려 있습니다. 위아래로 버튼을 올리고 내리면서 회생제동 단계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회생제동을 꺼둔 상태고요. 전기차를 구매할 때 승차감에 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생제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던데, 그런 부분은 이 회생제동을 오프해 놓고 다니면 지금 브레이크를 살짝 떼봐도 역토크가 걸리는 느낌이 없어서 일렁일렁 하는 느낌은 쉽게 받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이 차는 굉장히 가족 중심의 차량, 그러니까 패밀리카로서 뭔가 도약하기 위한 로터스의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차인데, 주행감 굉장히 좋습니다. 차체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조율이 되어 있다는 거는 정말 얼마 안 타봐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고요. 그리고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차량입니다. 멀티 체인버 에어 스프링, 그리고 액티브 에어 서스펜션이 적용된 차량입니다. EV9도 승차감 조율하는 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고 했거든요. 근데 EV9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물론 차 체급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정성을 줄 수 있고, 현대기아차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EV9은 승차감을 열심히 조율했다 라고 할 만큼 승차감이 굉장히 좋았는데, 그 모델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순간 정말 주행감, 승차감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절로 듭니다. 지금 제가 80km로 들어가고 있는데 코너링 돌 때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차체를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차가 기우는 느낌이 덜하니까 아무리 고속으로 코너에 접어들어도 그렇게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역시 주행하는 때 조금 포커싱을 맞춘 브랜드의 아이덴티티가 여기서도 참 많이 적용이 됐다고 보는데, 그리고 지금은 뭐 리어 스포일러가 아직 열려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주행 속도에 맞춰서 리어 스포일러는 열리게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공기 역학적으로 가장 저항을 덜 받는 차체를 만들어주는 게 이 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조금 엑셀을 풀로 밟아 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잠깐 밟아봤는데 150, 160km까지는 정말 순식간에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탈 일이야 없겠죠. 하지만 패밀리카라고 주구장창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뭐 아버님, 혹시 어머님이 혹시 자녀를 두고 혼자 운전할 일이 생기면 원 없이 본인의 드라이브 꿈을 이뤄낼 수 있는 차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130km인데 차를 굉장히 잘 잡아주죠. 사실 이 130, 120에서 이렇게 핸들을 조향했을 때 이 정도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차량이 뭐 얼마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잘 잡아줍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아이오닉 5N과의 비교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출력, 아이오닉 5N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력이 그렇게 뭐 대단한 차이는 아닌데, 그것도 600, 아이오닉
5N이 지나가네요. 중국 유튜버가 트랙을 돌면서 비교하는 영상을 하나 올린 게 있는데요. 랩 타임도 그렇고, 그리고 한 번에 돌 수 있는 바퀴 수, 그러니까 트랙 수 자체가 아이오닉 5N이 훨씬 더 우수하다는 게 뭐 그 유튜버를 보면 조금 알 수는 있겠더라고요. 하지만 지향하는 점이 분명히 다른 느낌이긴 합니다. 아이오닉 5N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맛을 내는 다양한 장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차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차는 우리가 전기차라는 거, 그리고 내연기관 차의 어떤 점을 따라가겠다라는 점, 그런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아까 실내 설명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센터 콘솔 자체가 누가 봐도 이 차는 전기차라는 것을 잘 드러내주는 부분들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오닉 5N과 엘레트라 S 모델은 같은 하이퍼 SUV, 고성능 SUV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지향하는 바는 조금 다른 모델이다. 로터스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중에 하나가 제가 잠깐 외관을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공기역학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다는 겁니다. 공기가 차량이 맞이하는 공기가 원활히 지나갈 수 있도록 요소요소의 장치들을 해뒀기 때문에 풍절음이 정말 없습니다. 사실 아직까지 국내에서 뭐 자율주행에 대한 뭐 규제들도 남아있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들도 남아있지만 이 차 차량 상부 그리고 차량 측면에 라이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나중에 조금 더 고성능의 자율주행이 가능할 때 그때도 충분히 차량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처음에 이 차량 딱 봤을 때 되게 좀 신기하다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굉장히 크게 잘 보이는데 핸들 뒤쪽으로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들은 굉장히 작아요. 일자로 쭉 뻗어 있기만 하고 간단한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시속이 얼마인지, 그리고 남은 주행거리가 얼마인지,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드 그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때문인지 전혀 뭐 불편함이 전혀 없네요. 전 이런 게 오히려 약간은 스포츠 모델 같은 느낌을 주는 부분이라서 뭐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로터스 브랜드가 이 차량을 내놨을 때 어쩌면 그들의 아이덴티티를 조금은 잃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포르쉐가 카이엔을 내놨을 때 굉장히 많은 비난을 받았지만 카이엔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장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들어낸 것처럼 이 차도 중국의 지리그룹에 속하면서 중국의 지리그룹에서 발전할 수 있는 그 안에서 뭔가 더 많은 차량,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차량 가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1억 7,900만 원 출고가 시작하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차량은 여러 가지 옵션들이 포함돼서 2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 좋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승차감, 그리고 이 정도의 디자인을 보여주는 차량은 뭐 카이엔도 워낙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시대이니 그것보다 뭐 몇천만 원 더 비싸긴 하지만 이 차량도 충분히 많이 볼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차마카세 민경빈이었습니다.